교학 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질시대 전체에 걸쳐서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그리고 그건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알려면은 고지자기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구 안에는 마치 커다란 막대 자석이 들어있는 것 같이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기력이 미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장 덕분에 우리는 나침반을 이용해서 북쪽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침반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북쪽과 실제 우리가 지리상으로 말하는 북쪽은 조금 달라요. 자, 여기 왼쪽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말하는 북극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북극 하는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지리상 북극, 그리고 얘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우리 자전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축이 북쪽 끝에서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렇게 해서 자전축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지리상의 북극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진북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북극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북극은 여기서 살짝 현재 11.5도 정도 살짝 틀어져 있는 요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극.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자기 북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가리키는 북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자북극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혹은 뭐 자기 북극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합니다.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죠. 이것은 뭘 기준으로 한 거냐? 바로 자기 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전축이 아니라 자기장의 축을 기준으로 한 거다라는 거죠. 나침반의 N극은 바로 요 자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전축은 제 빨간색 선을 그은 거라면 자기축은 바로 요 라인이 되는 거죠. 요 라인이 되어서 요쪽에서부터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쭉 이렇게 가가지고 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요게 현재 지구의 자기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입체적인 그림으로 봐보면은 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리상 북극은 여기인데 실제 나침반은 저 자기력선을 따라 가리키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건 바로 요 자기력선을 따라서 지자기 축을 따라서 여기 자북극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침반만 보고 따라가면 지리상 북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북극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지구 자기의 3요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평각, 복각, 수평 자기력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여기가 자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진북입니다. 이 진짜 북극, 노스죠, 노스. 진짜 북극이라 했을 때 지리상 북극이죠. 이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지리상 북극과 나침반이 가리키는 자북 간의 차이가 생기죠. 여기가 지리상 북극이고 자북극은 이쪽을 가리킬 거예요. 나침반은. 그럼 요 사이에 요 각도가 생기죠. 편차가 생겨요. 이걸 우리가 편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침반을 이렇게 세워보면은 나침반이 수평으로 서 있지가 않아요. 나침반은 자기력선을 따라서 자북을 향하는데 그게 반드시 수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자북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침반을 들면은 요 나침반이 자기력선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수평으로 사람이 서 있는 곳과 수평으로 가야 될 애가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기울어진 각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복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각은 지금 이렇게 자북 방향으로 해서 요 수평면과 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 자기력선을 쪼갠 거,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쪼개서 연직 자기력과 수평 자기력 나누는데 그 중에 수평 자기력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지구 자기의 3요소입니다. 근데 우리 지구과학 원에서는 수평 자기력은 다루지 않고요. 평각과 복각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각을 다시 보면요. 진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 그 사이 각도를 평각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리상 북극은 여기인데 지자기 북극은 여기라고 하면 나침반이 이 지리상 북극을 향하지 않고 지자기 북극을 향하기 때문에 생기는 요 각도, 요것이 바로 평각이 되는 거죠. 근데 평각이 요 왼쪽에 있을 때와 이 오른쪽에서 할 때 그 방향이 다르게 돼요. 이쪽에서는 지리상 북극에 대해 오른쪽으로 자북이 생기고요. 이쪽에서는 지리상 북극에 대해 왼쪽으로 자북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평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가 진북 방향이라 해볼게요. 지리상의 북극 방향이죠. 진북 방향이 여기면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일 겁니다. 그러겠죠?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서 나침반의 그 자북을 가리키는 N극의 방향을 보니까 이 방향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었던 거죠. 이쪽으로 X도만큼 떨어져 있었다면 이때 평각은 진북에 대해서 지금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서평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평각이라고 부르고 X도만큼 웨스트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이게 마이너스 X도만큼 갔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그 나침반을 가리켰는데 그 나침반이 이쪽 방향으로 N극이 이쪽 방향을 가리켰다. 그럼 자북이 저 방향인 거죠. 이쪽으로 Y도만큼 치우쳤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지금 그 자북 방향으로 평각이 동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동평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Y도만큼 이스트 방향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고요. 플러스 Y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해가죠? 자, 이런 평각 같은 경우 우리가 평각을 측정하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이 고지작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그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암석에 기록된 그 옛날 자기장, 그 고지자기의 평각을 측정을 하면은 그 암석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어느 방향에 있었는지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북과 자북의 그 차이가 더 컸을 수도 있고 작았을 수도 있겠죠. 자북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방향으로 있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경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경도, 그 암석이 있던 경도.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 보세요. 요 라인과 요 라인 지금 서로 경도가 다른 거죠. 경도가 다르면 평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평각을 이용하면 경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증샷 및 플리커스 퀴즈 타임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점심에 샤브샤브를 먹었어요. 자, 다음으로 복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그 기울어진 각도를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울어지는 각도가 생기는 이유는 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요 초록색 선이 자기력선이에요. 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나침반이 배열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 나침반이 그냥 수평면이라 함은 지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땅에 대해서 같이 평행하게 가리키게 되는데 요런 데 같은 경우 땅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나침반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죠. 자기력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이 각도 차이를 지금 복각이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눈치 빠른 친구는 보면은 딱 눈치가 올 거예요. 어떻게 되냐 복각이 지금 여기 남극 방향에서 그러니까 지자기 남극 쪽에서는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돼요. N극이 그러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약간 하늘을 향하겠죠. 굉장히 고각도예요. 고각. 그러다가 점점 각도가 줄어들다가 적도 정도 오면 여기는 실제 지리상 적도가 아니라 지자기 적도인 거죠. 지리상 적도는 요거고 지자기 적도는 지금 요거인 거죠. 이 지자기 적도에 대해서 평행하게 됩니다. 복각이 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각도가. 그러다가 또 점점 이게 고각으로 되다가 이제 자기 북극에 오면은 다시 이제 90도가 돼버리겠죠. 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A의 위치에서 A의 위치 여기죠. 여기선 지금 복각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생기고요. B의 위치 여기가 바로 자기적도죠. 자기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죠. 0도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C의 위치 여기죠. 여기에서는 기울어져서 생기는데 A와 C는 지금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A가 있는 곳 이쪽은 지금 북반구예요. 북반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복각이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방향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 남반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각을 마이너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자기적도죠. 자기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북반구에서 가장 복각이 큰 곳은 바로 자북극이 되는 거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그 방향 자북극에서는 바로 복각이 플러스 90도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 쪽에서 가장 복각이 큰 곳 거기서는 자남극입니다. 자남극에서는 복각이 마이너스 90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남극에서는 머리 위를 향해서 복각이 생기고 자북극에서는 아래 바닥을 향해서 복각이 생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복각도 당연히 과거에 지자기 방향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고지자기가 암석 속에. 그래서 이거는 암석 속에 기록된 그 고지자기 복각을 측정하면 뭘 알 수 있느냐?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위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도에 따라서 지금 복각이 달라지잖아요. 남반구냐, 북반구냐, 뭐 적도 근처, 자기 적도 쪽이냐, 아니면 뭐 북극 근처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복각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석 속에 기록되어 있는 고지자기 복각을 측정하면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위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지자기를 측정하면 암석 속에 있는 고지자기를 측정하면 과거에 결국에는 평각을 이용해서 우리 경도를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복각을 이용해서 위도를 알아냈어요. 그러면 경도와 위도를 알면 결국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 위치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지구를 이렇게 놓고 요게 경도, 요게 위도, 어느 경도에 어느 위도냐에 따라 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 암석이 어디 위치에 있었느냐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 암석이 있었던 경도와 위도를 이용해서 그 암석의 위치를 추정하면은 과거에 그 암석이 포함되어 있는 그 대륙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럼 대륙이 이동한 것인지 이동을 안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암석 속에 있는 그 지자기의 고지자기의 평각과 복각을 이용해서 과거의 역으로 과거의 자북극의 위치를 한번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에서 그 자북극의 위치를 추정해봤더니 유럽에서 그 나온 암석을 이용해서 자북극의 위치를 추정해 보니까 1억 년 전에는 자북극이 여기였어요. 2억 년 전엔 자북극이 여기였고요. 3억 년 전엔 여기, 4억 년 전 여기, 5억 년 전 여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 현재와 대륙이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또 북아메리카 쪽에 있는 그 암석을 이용해서 자북극의 위치를 추정을 해보니까 자북극의 위치가 1억 년 전 여기, 2억 년 전 여기, 3억 년 전 여기, 4억 년 전 여기, 5억 년 전 여기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같은 나이를 가진 암석 속에 있는 지자기를 분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륙이 지금 현재와 같은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북극이 지금 두 개가 나와 버려요. 그죠? 유럽에서 하나, 북아메리카에서 하나 하면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구 속에 있는 그 자기장은 무조건 자북극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속에 있는 자기장은 전체적으로 큰 자석이 하나 있는 거랑 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두 개가 나온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대륙의 모양이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까 하고 대륙을 이제 움직여서 대륙을 만약에 붙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대륙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지금과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그 고지자기의 이동 경로를 딱 보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그 말은 대륙이 원래 하나였었다. 그런데 점점 움직여서 현재와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대륙 이동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륙 이동설, 그리고 멘틀 대륙설, 해저 확장설, 거기에 이 고지자기, 그리고 변환 단층까지 더해지면서 완벽한 하나의 판 구조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자기는 굉장히 판 구조론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응용을 해서 대륙 이동 중에 가장 유명한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인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자기 복각을 이용해서 대륙의 이동을 알아본 케이스인데 과거 7,1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에 있던 암석에 고지자기 복각을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49도였대요. 근데 마이너스 49도면 이때 위도를 추정을 해보면 남이 30도 정도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1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은 아마 남이 49도에 30도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도 대륙에 있는 5,500만 년 전에 암석의 복각을 측정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1도가 나왔어요. 고지자기는 계속 움직인다 그랬죠. 지구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걸 이용해서 측정한 위도는 남이 11도 정도다라는 거예요. 남이 11도면은 남이 30도보다 살짝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도 대륙이 남이 11도로 이렇게 올라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 대륙 안에 있는 3,800만 년 전 거의 암석의 고지자기를 측정해 보니까 복각이 6도였어요. 근데 복각이 6도면 위도가 북위 3도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북위 3도로 또 좀 더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지자기 복각을 측정을 해서 그 대륙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륙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지자기 복각을 이용하여 그 당시 암석이 있었던 대륙의 위치
위도나 거리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절대 연령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암석의 나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100만 년 전, 5,500만 년 전 이런 걸 알았겠죠. 암석의 나이, 즉 이것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륙의 위치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만큼 이동해야 하는지 이 거리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 연령 측정을 이용해 나이, 시간을 알아내면 시간분의 거리는 뭐예요? 바로 속력이죠. 즉 대륙의 이동 속도까지 알아낼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륙의 이동을 알아냈는데 지금 여기 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대륙이 변천을 해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조금 큰 이벤트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이벤트는 뭐냐면 그렇게 보면 돼요. 약 12억 년 전에 지금 여기 있죠?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였어요. 이게 로디니아죠. 이런 초대륙이 12억 년 전에 있었을 건데 얘가 이 이후에 여러 갈래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 갈래로 쪼개졌다가 고생대쯤 와서 다시 이게 서로 합쳐지게 돼요. 뭉쳐지게 됩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이 대륙은 합쳐졌다 분리됐다 합쳐졌다 분리됐다를 반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대 말이 되면 다시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이 되는데 그게 바로 판게아입니다. 초대륙, 슈퍼대륙, 아주 거대하다는 거죠. 그 판게아가 언제 만들어지냐? 바로 고생대 말쯤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용어를 안 배웠지만 좀 뒤에서 배울 거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에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대륙과 대륙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막 산맥 같은 것들이 생기게 돼요. 이때 생긴 산맥이 바로 에팔레치아 산맥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 이후에 다시 분리를 하게 돼요. 이 당시에 지금 판게아가 있을 때 이 판게아도 이제 반으로 쪼개서 적도를 기준으로 쪼개서 위에를 이제 로라시아 대륙이라고 하고 아래를 이제 곤드와나 대륙이라고 말했어요.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때 유일한 바다죠. 여기 유일한 바다를 그때 테티스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생대 초유에 분리가 되면서 얘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요. 반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양옆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로라시아 대륙이 반으로 갈라져서 양옆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가지겠죠? 아래 곤도와나도 이렇게 크게 두 쪽으로 쪼개질 테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대륙이 분리된 요 가운데는 바다가 생길 겁니다. 이 바다가 바로 대서양이에요. 즉 중생대 초에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요 네 개의 대륙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의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를 요 반대쪽을 지금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죠. 그 대륙으로 보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 이 대륙을 남아메리카 대륙이다라고 보고 있고, 요 대륙을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생대 말에 가면 이제 호주나 인도, 남극 대륙 같은 것들이 분리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신생대에 와서는 인도랑 유라시아가 충돌을 하게 되고, 여기 있죠 지금 인도랑 유라시아가 충돌하게 되면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까지 형성을 해서 현재와 같은 모양을 이제 갖추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들을 제가 지금 중요한 이벤트만 줄여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